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새벽 4시 자고 있다가 문득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야지 싶은데 마음은 이미 깨어 있어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깨어 있다는 느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심코 터치한 뉴스, 가족 단톡방, 유튜브 영상. 그렇게 눈은 점점 밝은 빛에 익숙해지고 몸은 차갑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와도 마음은 그 새벽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무심코 반복하던 새벽의 몇 가지 습관이 내 하루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새벽 시간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행동, 새벽 4시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바꿔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해결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핸드폰 확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떴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가더라고요. 단톡방에 무슨 소식은 없나? 오늘 날씨는 어떤가? 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한두 번 터치한 건데 어느 순간 정신이 말짱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려 해도 이미 늦은 거죠. 뇌는 화면의 밝기와 정보의 양에 자극받아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몸은 그 시간을 기상시간으로 기억해버립니다. 그 새벽 4시가요. 왜냐고요? 뇌는 반복되는 자극의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핸드폰을 켜는 그 행동 하나가 뇌에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눈을 떠도 핸드폰 대신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는 걸 선택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몸이 다시 새벽에 잠을 받아주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당신 얘기 같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그건 바로 지금이 바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카페인 섭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괜히 허전하고 그 공허함을 달래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위로가 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피곤했습니다. 다시 잠이 안 왔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커피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이 아직 휴식을 원할 때예요. 그런데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서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몸은 갑자기 각성 상태로 들어섭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그 시간에 깨어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턴이 되는 거죠. 저는 어느 날부터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몸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죠. 며칠 지나니까 그 새벽의 깨어남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 커피 한 잔이 위로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사실 당신 몸엔 또 다른 각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밝은 조명입니다. 이건 정말 사소해 보여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동 하나가 제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서 욕실 불을 켰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시 잠에 드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멀쩡하게 깨어 있고 마음은 자꾸 다음날 할 일을 떠올리며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아주 민감하게 빛에 반응합니다. 특히 푸른 계열의 LED 조명은 멜라토닌, 즉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지금은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몸에 전달합니다. 이런 자극은 단 한 번만으로도 뇌를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잠들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시 피곤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특히 5070대는 수면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잠시의 빛 자극만으로도 깊은 잠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요. 저도 어느 날 그런 문제를 겪고 나서부터는 밤엔 어떤 조명도 최대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은은한 주황빛 간접등을 욕실 근처에 설치했고 새벽에 화장실 갈 일이 있을 때는 작은 손전등을 이용했어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빛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내 몸과 뇌에 지금부터 깨어나라는 지시를 내리는 신호라는 걸요. 불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을 끄고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불안한 생각들입니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고요한데 머릿속은 오히려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원 예약은 제대로 해뒀나? 손주 생일 선물은 괜찮았을까? 내일 할 일은 또 뭐가 있더라? 어둠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쉼없이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걱정, 계획, 후회,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밤이 되면 우리의 뇌는 감정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낮에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도 새벽에는 유독 크게 다가오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은 마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급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잖아요. 자녀, 배우자, 손주, 건강, 노후,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몸에 새겨진 불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대신 그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끊으려 하면 더 깊이 빠져들더군요. 대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잘 시간이야. 이 간단한 말이 정말 마법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줬어요. 처음엔 안 됐던 게 반복하니까 조금씩 잠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것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세대에겐 꾸준한 운동이 건강의 핵심이죠. 그래서일까요? 새벽에 잠이 깼을 때 몸이 뻐근하면 자연스레 일어나 팔을 뻗고 다리를 굽혀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칭만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 맥박이 뛰고 몸이 점점 각성되더라고요. 왜냐고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체온을 올리며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극을 새벽에 주면 몸은 그 시간에 맞춰 깨어 있으려는 방향으로 리듬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찌뿌둥해도 새벽에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낮에 햇빛 아래서 천천히 몸을 푸는 걸로 바꿨고 그 후로 새벽에 깨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어요. 운동은 좋지만 새벽에 하는 건 다릅니다. 몸이 원하는 건 움직임이 아니라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새벽 산책입니다. 한적한 거리, 시원한 공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죠.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마치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그 느낌,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루틴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책을 하고 들어오면 더 피곤해졌습니다. 머리는 맑아졌는데 몸은 나른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새벽 시간의 산책은 의외로 강한 자극입니다. 외부 공기의 온도 변화, 어둠에서 갑자기 노출되는 거리의 불빛, 거기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까지 우리 몸과 뇌는 그런 자극을 아침이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생체 리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죠. 그 결과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 이후에는 수면 자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산책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그것도 모르고 새벽마다 일부러 나가 걷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힘든 날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새벽 루틴이 오히려 제 리듬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그 시간엔 걷지 않고 창문만 살짝 열어놓은 채 침대에 편히 누워서 가만히 호흡만 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가볍게 몸을 일으켜 햇살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새벽에 깨어나는 일이 점점 줄었고 잠도 한결 더 깊어졌습니다. 산책은 좋은 습관이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새벽은 걸을 시간이 아니라 쉬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TV나 유튜브 시청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조용히 영상 하나 켜서 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을 때 그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뉴스 하나만 볼까? 이거 짧으니까 금방 끝나겠지. 그렇게 시작한 영상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 훌쩍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엔 머리가 무겁고 감정은 예민해졌고 하루 전체가 흐릿해지더군요. 그 이유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뇌는 착각합니다.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빠르게 움직이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뇌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아요. 쉬려고 켰던 영상이 오히려 나를 더 깨우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핸드폰은 멀리 두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거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낮은 톤이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소리들이 저를 다시 잠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잠이 안 올 땐 유혹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 영상은 지금 아니어도 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자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유튜브 한 편이 새벽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이 더 소중합니다. 그 영상 지금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8번째, 야식입니다. 새벽에 깨서 누워있다 보면 뱃속이 살살 당기죠. 꼭 배가 고프다기보다 뭔가 허전하고 허기진 느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라도 조금 먹고 자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과자 한 줌, 다음엔 라면 반 개, 어느새 냉장고를 열고 뭘 먹을지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걸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잠이 안 왔어요. 속은 더부룩하고 다시 누워도 몸이 자꾸 뒤척였습니다. 왜일까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일을 시작합니다. 소화가 되려면 위는 물론 간, 췌장, 심지어 뇌까지 함께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 몸은 회복을 멈추고 다시 바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야식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밤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야식 생각도 줄었고 수면도 한결 깊어졌어요. 밤의 허기 사실은 배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입이 당신의 수면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야식은 위장이 아닌 당신의 밤을 흔듭니다. 9번째, 업무 시작입니다. 새벽에 일찍 눈을 뜨면 조용한 그 시간이 마치 나만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뤄둔 일이나 좀 해볼까? 라는 생각 정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계부를 꺼내고 청구서를 정리하고 심지어 메모장을 펴고 하루 일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아낄 수 있겠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습니다. 낮엔 멍하고 감정은 예민하고 저녁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업무, 정리, 계획, 이런 행위들은 뇌에게 지금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새벽을 하루의 시작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 시간에 자동으로 깨어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새벽에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요. 아무리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도 그저 머릿속에서 흘려보내고 지금은 쉴 시간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해가 뜨고 난 뒤 햇살이 들어오고 몸이 깨어났을 때 해도 절대 늦지 않더군요. 오히려 훨씬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잠들기 포기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일 거예요. 새벽 4시쯤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오면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냥 일어나자. 어차피 더는 못 자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뒤척이다 피곤만 더 쌓을 바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늘 피곤했고 저녁엔 일찍 잠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수면 리듬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에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걸 반복해야 깊은 잠이 유지되는 거죠.
그 리듬이 한번 깨지면 몸은 혼란스러워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피곤하고 불규칙한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려 노력했어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나중엔 그 시간에도 내 몸이 아직 밤이라고 인식하면서 조금씩 다시 잠이 찾아오더군요. 포기하는 순간 리듬은 무너집니다. 다시 누워보세요. 아직은 당신의 밤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들은 10가지 행동 중 혹시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밤은 다르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감정도 울렁이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수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에게 알려준 거죠. 아직 자는 시간이야.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며칠 뒤 다시 새벽에 깼을 때는 그저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다 아는 얘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오늘 밤부터 그 새벽이 찾아와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지켜보세요. 새벽 4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그 새벽에 다시 찾아와 보세요. 그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숫자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댓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그 새벽에 다시 찾아와 보세요. 그때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잘 견뎌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편안한 하루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또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모두 괜찮지 않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럴 땐 누군가의 조용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런 조용한 친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